안녕하세요. 술사TV의 술사입니다. 오늘은 기술사 시험의 채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친 뒤 이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는 시간이 되며 이를 통해 공부 방향성도 잡아보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채점하는 상대가 어떤지를 알면 그에 맞게 답안 작성을 할 수 있고 또 그에 맞게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역지사지. 그리고 내가 채점관이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있다면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기술사 시험 채점의 기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채점은 3명 이상이 채점한 후에 산술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수험자 신상이 표시된 답안 표지 하단은 절단하여 별도 보관하고 비밀번호만 답안 표지 상단에 남겨진 상태에서 채점을 합니다. 예전에 시험 채점관을 아는 누군가가 자신을 암시하는 표시를 하고 채점관과 내통했다는 카드라 통신이 있습니다. 때문에 괜히 답안지에 불필요한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 처리되므로 의심을 살 만한 표시나 기호는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기술사 시험이 끝나고 답안 전체가 취합되면 응시자의 답안 중에서 합격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답안들을 골라 채점위원들이 공람하고 그 정도의 품질이라면 합격점 이상을 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채점이 시작되죠. 회차당 응시자를 1000명으로 잡는다면 매 교시당 응시자별 평균 12페이지를 작성했을 때 전체 48,00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이 채점 대상이 됩니다. 상당한 분량이기 때문에 페이지당 3초 정도로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쉬지 않고 채점만 해도 40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명의 채점위원이 채점을 하지만 수험자당 3명의 채점관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당 3초설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답안의 채점이 끝나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점수를 확인하여 오기나 채점 누락 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점검이 완료되면 채점위원 각자 본인이 작성한 채점 집계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수작업상의 채점이 완료됩니다. 채점 결과는 전산에 입력되고 비번이 실명으로 전환되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보통 합격률이 10% 정도인데 이러한 합격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간의 상대평가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채점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입장을 바꿔서 본인이 채점위원이라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양의 답안을 정해진 짧은 시간 내에 채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답안의 한 페이지를 보는데 보통 3초가 걸린다고 하니 문제를 읽는 데만 1초가 걸리겠죠? 대제목을 보는데도 1, 2초, 아이템, 그림을 보는데 1, 2초. 이러다 보면 사실 설명 내용을 자세히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전 코미디 프로에서 유행했던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도 있죠. 내가 아주 디테일하게 답안을 작성해도 채점위원이 그 상세 내용을 읽어줄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동안 내 답안을 잘 보이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는 전부 기술하는 게 좋습니다. 제시된 문제 중에서 수험자가 문제를 선택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선택한 문제를 끝까지 안 쓰는 경우 불성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제목을 적을 때도 문제점, 대책 이렇게 대충 적는 것보다 무엇 무엇의 문제점, 무엇 무엇의 대책 이렇게 적는 것이 낫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채점이기 때문에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적는 것이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답안을 보자마자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보이겠죠.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 깔끔한 보고서처럼 좌우 여백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림도 적정 위치에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지난번 답안 작성 요령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채점 방식이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 눈에 띄고 특화된 답안을 위해서 레이아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각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게 서술식으로 쓰면 제대로 익히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간단 명료한 설명까지는 볼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수만 장의 답안의 긴 설명을 전부 읽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쓴 답안 내용이 좋으면 점수가 높게 나올 것이고 실수를 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점수가 아주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아직도 기술사 수검의 깊은 맛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험자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으로 작성한 동일한 내용의 답이라면 채점자가 높은 점수를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답이 부정확하더라도 문제에 대해 성의껏 작성한 답안은 약간의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이 채점위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채점위원이 답안을 쭉 훑어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 채점위원에게 자기 답안의 첫인상, 논리성, 출제 의도 반영성, 응용 능력 정도, 특화의 정도, 견해 제시력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답안 첫인상이 너무 싸늘해 보이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하며 25점짜리 문제에서는 논리적으로 단락을 구성하고 수험자의 탁월한 견해를 제시하면 채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사 시험 성적 이의 신청에 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방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3인의 채점위원이 독립 3심제로 채점을 합니다. 여기서도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이 채점위원회 주관적 판단에 의한 채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주관적 판단에 의한 시험이므로 그 채점위원회 주관에 잘 맞게 답안을 작성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방침을 보면 알겠지만 성적 이의 신청에 대해서 본인이 제출한 답안 열람까지는 가능하지만 답안지의 득점 현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채점 과정에서 봤듯이 비정상적인 점수들은 이미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사 시험의 채점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채점 절차를 알아본 이유는 결국 채점 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서 내가 채점자라면 여러 답안 중에 어떤 답안에 높은 점수를 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명심하고 공부를 한다면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